운 좋게 해주려고 뭘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부친 묘소 훼손범이 얼마 전에 검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친 윤기중 전 교수죠. 윤기중 전 교수 지금 양평에 이 묘소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근데 여기를 훼손한 범인이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운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라는데 장덕진 기자의 보도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묘소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낮 12시 40분쯤 누군가 묘지를 훼손했다는 관리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묘지에는 30cm 길이의 철침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양 정보라든지 모든 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또 묘지 인근에는 70대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재불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변에 다 그대로 있었던 거로. 걔는 민수가 됐고 한 분은 체포로 되는 거였거든요. 공원묘지 안에서 붙잡힌 70대 남성 2명은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종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조상묘에 흉기가 묻히는 등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일단 이 체포가 된 현행범으로 한 명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같이 공범이 한 명이 더 있었다. 둘 다 70대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한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죠. 아니 30cm짜리 철침을 왜 박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운을 좀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애군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철현 위원님. 글쎄요. 철침을 박으면 애군이 막히는 건가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애매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건 철침을 박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운이 막히게 되는 거고 맥이 끊긴다는 건데 네. 아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그 잘못된 또 무속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마 어떤 후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저렇게 묘지를 훼손한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상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보면 그 윤석열 정부 초대 때도 윤석열 정부 처음에 들어올 때도 보면 청와대 단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된다.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실패한 정권이 된다고 해서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 그때 가기 전에 아마 서초에 어떤 사제에 머무르는 바람에 그때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한테 이 디오로백도 받고 그다음에 건진법사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그때 바로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잘못된 무속에 대한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토정비계를 많이 보잖아요. 네. 토정비계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런 일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 우리 무속이라는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무속을 좀 잘못된 행동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죠.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는지 운을 나쁘게 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진짜 이 경찰 조사가 완전히 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인 건데 어쨌거나 설령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아들도 못 가고 며느리도 못 가는 그 묘소에 본인이 가서 뭐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되기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 때였었죠. 그때는 총장을 그만두고 난 직후였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묘지가 3군데가 훼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 묘소 앞에 이 부분, 이 앞에 요게 이 정원수 옆에 여기가 또 훼손이 돼 있었고 상상 옆에 요 옆에도 뭔가 묻은 흔적이 또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고요. 다른 데도 또 하나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군데에 그때 뭔가 이렇게 쓰레기와 이런 것들,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갖고는 묻어놨다, 머리카락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게 윤경호 의원님.
아니 왜 자꾸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건 여긴 세종입니다. 아까 어제 잡힌 거는 양평이고요. 여긴 이제 세종이긴 한데 이 위치는 좀 다르긴 한데 왜 자꾸 이러나 싶어요. 그러니까 훼손이라는 거는 당사자나 또는 후손들이 원하지 않는데 와서 저지르는 그쵸. 행위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 되게 해주려고라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렵죠. 저주를 뽑기 위해서. 왜? 결국 무속이 무속을 부른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당시에 그때는 이미 이제 검찰총장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고 대선 뛰어들지 않았을 때인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 손바닥에 임금왕자 쓰고 하는 무속이 무속을 부르는 그런 걸로 보면 저기에 윤석열 집안에 조상 묘가 있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열혈 지지자, 진보나 보수 뭐 상관없이 열혈 반대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저런 걸 저질렀다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누군가 중에서 의견에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주를 퍼부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무속에 의존을 한 거. 그러니까 무속이 무속을 부른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신년 토정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정 비결은 참고만 하시는 거고 너무 어딘가에 뭔가 너무 맹목적으로 가시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범죄 행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